ROTC까지 했으면 뭐. 네. 네. 제가 근무했던 김포 강화도는 네. 이제 전방 경계 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네. 그러면서 18년도에는 예비대 생활을 하고 19년도 5월부터 전방 경계 작전 소초장 임무를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네. 육군으로 치면 GOP 철책 음. 저희 섹터가 있고 거기를 지키는 경계 네. 작전 하는 가장 예민한 곳에 부대였고요. 계셨네요. 그쵸. 24시간 현행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곳이니까 네. 예비대에서 교육 훈련할 때랑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이 1.9km 책임 구역은 네.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이 구역을 책임진 장수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갔었죠.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네. 또 군에서는 더 풀이 많이 자라고 경기 작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풀들을 다 제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키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 들풀이라고 그러나요? 저희는 갈대가 영화에서도 갈대. 맞아요. 갈대가 자라요. 큰 맞아요. 데는, 영화에서도 그 한강 하구에 있는 수제선 일대, 예. 강과 땅이 맞닿는 그 수제선 일대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요. 네. 책임구역 전체에 갈대가 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죠. 네. 막 또 높게 자라는 건 거기 3m 자라고. 자연보호 구역이니까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보호 때문에 약을 못 뿌려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잘라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워낙 높게 자라니까 저희가 경계작전 때 시야에 방해가 돼서 그때 네. 상급부대에서 이 갈대를 제거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근데 저희 소초 인원들이 약 30명 정도 됐는데 네.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뭐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해야 되고 CCTV 감시병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야간에는 CCTV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네. 또 초소에 나가서 초소 근무병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인원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고 7시까지 이제 취침이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새벽에 아침에 시설물 점검 나갈 때 비번 시간에 안 자고 나가서 작업을 하면은 제가 한 50m 정도, 1시간 정도면 50m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했을 때 네.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19일이면 저희가 작업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명령은 갈대 제거해라 네. 내려온 거고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플랜을 짜신 거네요. 그렇죠. 나름의 계획을 짜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쭉쭉쭉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년 8월 29일인데 한 100m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날 야간에 근무할 때도 중대장님 모셔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제가 이번에 나가서 한 50m 정도 작업하고 나머지 구역은 대원들 넣어서 작업하면 저희는 끝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1시까지 근무하고 원래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네. 잠이 깊어가지고 예. 자면은 기상 소리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밤을 샜어요. 그래서 1시까지 근무하고 네. 어차피 운동할 시간 없으니까 그때 운동하고 네. 뭐 경계작전 공부하고 업무하다가 그러면 이제 기상 소리 들리거든요. 아침에 시설물 점검 나가는 인원들 일어나라고. 네. 이제 그 소리 맞춰서 저도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이제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애초기 메고 나가서 그날도 나갔는데 그 한강 하구는 서해 영향으로 하루 2번 밀물 썰물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날 나갔는데 마침 밀물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밭 중간 정도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밤을 샌 제 수고가 아까워가지고 예.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하고 내일은 나머지 애들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물이 안 들어온 곳 위주로 하고 물이 들어온 곳은 팔이 닿는 곳 위주로 네. 이제 예초를 했죠. 네. 그렇게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옆에서 이제 부소초장이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나도 슬슬 복귀하면 되겠다 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왼발을 딛는 순간 이제 꽝 하고 지뢰가 터졌습니다. 순간 어떠셨을까? 지뢰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뢰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있을 수 있는 네. 곳이지만 네. 그래도 없겠지 이렇게. 그리고 지뢰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그렇게 인원들을 투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인원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조금 지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빵 터지는 순간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왼발을 딛는 순간 꽝 하고 터졌고 이제 몸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저희 어딘가에 머리 세게 박으면 진짜 별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시야는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귀에서는 영화에서처럼 삐 하면서 이명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른발을 확인을 했는데 오른발에 이렇게 전투화에 거뭇거뭇한 게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른발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아픈 오른발이 멀쩡한 거 보고 처음에는 또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어서 덜 아픈 왼발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전단부가 터져 있더라고요. 덜 아팠어요? 왼발? 왼발이 덜 아팠어요. 근데 아이고. 그거를 보는 순간 네. 아 지뢰다. 아 됐다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공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보다는 공포였고 그냥 공포라는 파도가 저를 덮치는 그런 느낌이었고 소리를 와 질렀죠.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전방에 같이 들어갔던 대원 하나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단 주변에 다른 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부소초장 가고 있었으니까 한번 터지면 또 다른 사람들 그쵸. 겁먹죠. 네. 그래서 너 가서 부소초장한테 보고해라고 일단 지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아픈데? 라고 생각해서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를 나가자라고 네. 생각했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밟아온 길은 되게 촘촘하게 밟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대로 일단 나가자라고 해서 또 오른발이 괜찮아서 오른발로 그냥 나갔어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나갔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나가야 했으니까 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왼발이 안 아파서 예. 왼발 한번 뒤져볼까 했죠. 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지뢰가 이렇게 수직으로 폭발하는지 네. 앞에는 터졌는데 네. 터졌다는 게 이미 발가락이랑 전단부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발가락 뼈라든지 뼈는 아예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발 뒤꿈치는 상처 하나 없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하고 왼발을 디디니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동은 못 하고 네. 그때 자리에 앉아서 중대장님께 전화로 지뢰 밟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네. 마침 부소초장이 도착해서 철책선에 통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주변에 지뢰가 뭐 이동은 했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뭔가 대원들이 이 터진 발을 보면은 트라우마에 생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고 부소초장한테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부소초장이 와서 저를 나머지 이제 구역을 이제 나머지 거리를 도와줘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참 제가 예를 들어서 리더였어도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조차 네.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여유는 뭐죠? 부하에 대한 사랑?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내가 네. 다쳤는데 누군가 보면 트라우마가 네. 생길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부하 직원들이 와서 또 터지면 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와, 좀 사실 믿어지질 않고 대단하다. 조금 우리가 가진 거랑은 좀 틀린 걸 가지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유보다는 군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머슬 메모리라고 머리로 기억하기 전에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네. 교육 훈련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다쳤을 경우에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동으로 나오는 거. 네. 근데 제가 16년도에 학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네. 이종명 전 국회의원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육군에서 대대장을 하시다 지뢰를 밟고 양다리가 절단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치셨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옆에 숲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본인이 포복해서 나온 길은 안전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다른 애들 구출을 해오라고 야. 그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네.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뢰를 밟으면 저렇게 부하들을 먼저 살필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었을 텐데. 그땐 제가 지뢰 밟을 줄 몰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의 목표가 내 부하들 안 다친 상태로 무사히 전역시키는 게 제 목표였어요. 임관할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의 목표는 그거였고
임관하고 소대장으로 할 때부터 항상 부하들 안 다치게끔 그것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부하들 안 다치게 하는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무나 그렇게 생각 못하죠.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네. 사실 얼마나 컸겠습니까?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 선생님들 보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지금 네. 사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은 네.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네.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일단 기동로 좀 안전한 데로 가자마자 중대장님이 오셨고 저를 업고 이제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고 네. 차를 타고 김포의 민간병원 갔다가 음. 사단본부를 가서 헬기 타고 이제 분당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밟았을 때 터진 발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 발을 못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제 발을 봤던 게 수술하고 몇 주 있다, 한 3주, 4주 있다가 처음 봤거든요. 절단된 발을 드레싱할 때도 이거를 보게 못 되죠. 받아들여서 커튼 치고 해달라고 수도병원 헬기 내리고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구경 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그러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네. 무서우니까 계속 여기저기 말을 걸었어요. 옆에 간호장교가 막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간호장교한테 제 동기 누구 있는데 혹시 누구 알아요? 괜히 말 던져보고. 근데 네. 이분이 너무 시크하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재미없네? 네. 저기 구석에 계신 분한테 또 말을 걸었어요. 군에서 다치면 국가유공자 된다는데 저 국가유공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그거는 심사를 해봐야 알아요. 또 재미없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막 말을 걸었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무서워서 불안했으면. 계속 네. 말을 하고 음. 그 처음에 제가 국가용자 되는 거예요 물어봤던 분이 이호준 선생님이었고 그분은 얘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한 질문하니까 제 뭐지 했대요 나중에는. 그리고 문규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땐 되게 많이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잘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터져 있었죠. 막. 네. 네. 선생님이 처음 보고 이거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덮고 나중에 의족하면 축구도 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뢰밟고 처음으로 약간 안도를 했어요. 내가 별로 다친 거 아니구나. 네. 그러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순간 처음으로 이제 쉴 수 있구나. 이제 수술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복귀하고 나서 전방 부대에서 다시 근무하면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트리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을 쬐고 있는 그런 CCTV들 혹은 뭐 유사한 소리, 냄새 이런 게 트라우마를 유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PTSD 클리닉을 다니게 됐고 처음에는 이런 게 왜 계속 생각나지? 라고 힘들어했는데 그 클리닉을 받으면서 이게 없어지진 않겠구나. 대신 이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겠구나를 배우게 됐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딱히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군에 가면서 네. 술 마시는 걸 더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교회도 뭐 피곤하다고 안 나가고 네. 약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교회 오빠 같은데 또 술도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술도 또 드시고 그러셨네요. 군에 가면서 많이 먹었어요. 원래는. 네. 아니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원망 같은 거 하나님한테 생기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런 원망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 군 생활의 목표가 제 부하들을 안 다친 상태로 전역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지뢰를 운 나쁘게 안 밟았더라면 누군가가 밟았겠죠. 제 부하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밟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면은 오히려 제가 밟고 이 정도 다치는 게 낫지 제 부하들 다쳤으면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야,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부하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다라는 생각, 이거 아무나 못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 말에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 저는 다치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 후회한 적 없어요. 네. 아하.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음. 만약 안 밟았다면이란 상상을 해봤죠. 네. 근데 그러면 무조건 제 부하가 다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밟고 다친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 오히려 드리는 것 원망을 같아요. 안 하시고 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엄마도 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대요. 제가 이제 신앙 생기면서 나중에 엄마를 하나님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 아마 엄마가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집에 또 소송이 걸렸어요. 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소송 걸렸던 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누나들과 엄마가 오로지 감당을 하셨었는데 음.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난 하나님 아니었으면 미쳤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 아마 저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야.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첫사랑을 계속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뭐라 그럴까 참 이게 믿음의 후배지만 되게 나까지 평안을 얻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장님처럼 그런 조금 아픈 시간을 가진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네. 용기와 도전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실장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지금 되게 많이 느껴요. 네. 네. 하나님이 또 실장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